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유 있는 바리스타 3장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물 어렵죠. 물 맛이 커피의 맛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바리스타들께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드립 부분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의 온도, 물의 양과 커피의 비율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물의 선택은 바리스타가 어느 매장이나 아니면 어떤 커피를 추출할 때 사전에 고르거나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컨대 이런 기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쓰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돗물은 마시기 좋게 미네랄의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염소라든가 소독약이죠. 그 다음에 또 혹시 보이지 않는 이제 약간의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필터를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로 걸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경수와 연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경수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죠.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으면 커피 추출에도 유용하고 사람의 인체에도 유용한데 이것이 너무 많게 되면 탄산칼슘이 이제 하나의 지표 물질이 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관에 스케일이 끼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석회석이 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굴에 가면 종유석 같은 게 있잖아요. 돌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물 자체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사실 바리스타가 알아야 되는 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물론 더 잘 알아도 좋겠지만 너무 물에 대해 지식에 대해서 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잘 따라와 보세요. 물 커피 한 잔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뭐 98%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 나머지 7%, 뭐 5%또 혹은 3%, 2%가 커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한 잔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이 쉽게 얘기해서 물 맛이 없으면 커피 맛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커피가 생주의 품질을 뛰어넘어서까지 맛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연수, 깨끗한 물, 그냥 우리가 통상 마시는 물로 커피를 추출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에 가보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잖아요. 그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돗물과 연결되는 것 사이에 정수기가 있어요. 머신 밑에 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벽면에 걸려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물질과 소독약의 느낌을 제거하는 거고 혹시 이제 수도가 없는 데에서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미네랄 철분이 많으면 커피 추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추출이 된다 하더라도 맛이 거칠고요. 그래서 먼저 미네랄의 양을 줄어들이는 연수기가 필요하고 연수기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를 제거하는 보다 좀 물리적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정수기를 통과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역삼투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역삼투압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커피 추출을 위해서 역삼투압에도 미네랄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수와 경수의 미네랄의 함량을 조절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적용을 좋게 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삼투압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물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속에 쉽게 얘기해서 물의 그 물 사이사이 공간에 너무 미네랄이 많이 차여져 있으면 나중에 커피가 들어와서 커피의 성분이 물 사이로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수, 경도, 센물, 미네랄이 많은 물일수록 커피 추출은 같은 조건이라면 연수에 비해서 성분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성분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밋밋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책들을 보면은 경수기 때문에 거칠다, 물맛 때문에 그럽니다.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커피의 성분만을 놓고 보면은 같은 조건일 때 경수에서는 성분이 과소 추출되는 경향을 보이죠. 따라서 커피 맛이 성분만을 놓고 볼 때는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데 너무 미네랄이 없는 경우 우리가 좀 더 과장을 해서 증류수를 한번 가볼까요? 증류수는 일체 미네랄이 없잖아요. 따라서 물 공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커피 성분이 빠져나갈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조건의 경수에 비해서 성분 과다 추출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성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커피의 기준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커피가 너무 뭐랄까 강하다거나 자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미네랄이 많은 경수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과서에 이거를 경수와 연수를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 SCA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커피 관련 업체나 아니면 정수기 업체에 따라서 이 경도를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고 미국이냐 또 독일이냐 영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제 WHO의 기준을 따라서 ppm을 놓고 볼 때 60 정도, 그러니까 한 120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리수, 서울의 수돗물은 한 100 안팎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수죠. 0에서 100 정도면 연수니까 커피 추출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지하수 해서 한 200 정도가 된다 하면 미네랄을 갖다가 연수로 좀 걸러내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깐 한 개 볼까요? 그럼 이렇게 경수를 쓸 때 이게 이제 필터거든요. 석회가 너무 많으면 머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의 한 사이트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완전히 분해를 해본 건데요. 제가 소리는 좀 줄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히터예요.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는 히터인데 지금 여기 스케일이 잔뜩 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거 스케일만 모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일러에서 나왔던 스케일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오래 쓰면 이 보일러 안에 이것이 잔뜩 있게 되죠. 열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커피 추출이 제대로 안 되죠. 물이 너무 그 미네랄이 많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일러에 있는 물을 바로 핫워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물로 쓰질 않습니다. 물론 새 머신이거나 아니면 가끔 머신에 보면 이 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는 곳은 보일러에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별도의 추출수를 또 끓이는 별도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독립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과는 달리 열 교환기를 써서 커피를 추출하는 그룹 헤드에는 다른 물을 쓰는데 혹시 독립형이 아니고 일체형인데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바로 에스프레소에다 섞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오고요. 물의 순도를 측정하는 법에 이제 TDS라고 해서 요게 이제 수율 측정기, 수율을 계산하고 할 때 TDS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TDS라는 용어 그 자체는 이른바 물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환경 관련 그 공무원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에 물을 떠다가 거기에 너무 용존 고용물질이 많다면 그 주변에 어딘가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커피 한 잔의 고용물질을 측정을 해서 원래 커피 가루에서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나왔는지 수율을 계산하는 거죠.
TDS라고 하는 것은 물에 섞여 있는 용존 고용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용존 고용물질이 어느 정도 돼야 커피가 맛이 좋은 건데 물 자체에 경수라고 해서 너무 그 미네랄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 용존 고용물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커피 맛도 잘 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수율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물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또 과연 우리가 물을 정수기 물만 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쓰는 물로 제일 좋은 것은 흔히 누구나가 다 권하는 게 뭐냐면은 생수물입니다. 이 병에 들어가 있는 뭐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서 생수라고 해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미네랄의 함량이 다르니까 나는 항상 이 함량을 보고 나는 이 브랜드를 쓰겠다 하면 미네랄의 함량을 잘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립 같은 데에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 어떤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는 특정 브랜드의 생수물을 쓰고 그 생수물 뒤에 보면은 정확하게 물의 성분들도 적혀 있죠. 이 정수기 물과 수돗물 이 내용이 이제 TV에 한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 어떤 점이 좀 위험합니까, 최원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태원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금속 이온이라는 게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금속들 중에서 색깔을 띠고 있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하거든요. 예. 당연히 뭐 철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피와 뼈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신경에서의 흥분 전달이라든지 이럴 때도 나트륨 이온을 비롯해서 많은 이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를 완전히 이제 제거한 그런 물은 네. 좀 이제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깨끗해 보이고 오염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정수기에다가도 전기 분해 장치를 넣고 수돗물에다가도 전기 분해 장치를 넣었을 때 이렇게 색깔로 나오는 것은 바로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몸에도 좋다라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투압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증류수처럼 이렇게 미네랄이 전혀 없게 만든 이런 물들은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은 성분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나오지 말아야 될.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돗물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적정하다면 이것이 적정한 양의 미네랄이 있다면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커피 수율도 연수 정도 한 100 ppm 정도가 된다면 커피 추출도 일관성 있게 잘 성분도 잘 이끌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쪽 뒷부분은 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상식 정도만 알아보시고요. 나머지 뒤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추출수의 온도를 다르게 하라는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브루잉 드립 쪽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추출과 관련돼서는 온도에 좀 신경을 쓰고 미네랄이나 이런 함량은 사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해서 정해 두셔서 반복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부분에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소프레소 머신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소프레소 머신은 제가 명칭과 함께 부품 하나하나의 그림과 그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